자,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인트로 맵에서 만나게 됐네요. 자, 자리에 앉아주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네, 어제부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음,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음, 어, 다 오셨나요? 다 앉으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시고, 자, 계신 분들, 네, 방향 키를 이동해서 좀 앉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있어서 겹쳐 보였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메타버스를 활용한, 네, 어떤 이런 조작키? 네.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맞네. 박가연 선생님하고 또 신잡 이마하고 겹쳐 앉아 있었네요. 자, 우리 그러면 메타버스에는 여러 가지 게임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 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적은 숫자의 선생님이지만 게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TA 선생님들 미니 게임 중에서 좀비 게임. 저는 이 좀비 게임 할 때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좀비 게임입니다. 아시다시피 좀비에게 네. 잡히면 죽습니다. 내가 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도망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TA 선생님 우리 좀비 게임 한번 주시면서 방향키로 도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도망가세요, 선생님들. 네, 저도 갈 겁니다. 오, 좀비로부터 생존하세요. 자, 가장 생존자. 나 감염이요? 응. 와, 좀비도 네 이름이 있네요. 아, 네, 좀비가 이름이 있네. 나를 먹은 그 좀비 나 기억하겠어. 네. 네, 빨리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선생님들. 오, 오. 야, 사우디아라비아 금나실라시 한 명만 지금 따라다녀. 한 명만 따라다니고 있어요. 오, 야, 최강 좀비입니다. 야, 크마실라 씨. 최강 좀비 되셨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는 김재호 TA이고요. 김재호 TA는 안 보이더라고, 처음부터 어디 갔는지. 야, 크마실라 선생님도 잡더니 결국에는 진짜 최강의 네, 좀비로 등극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14강 수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자, 지역사회 아카데미로 가셔서 방명록을 하시고 우리 자, 강의실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실에서 아까 우리 1교시에는 있었는데 지금 다들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디 계시는지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잠깐만요. 자,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네. 우리 2교시입니다. 그래서 강의실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실입니다. 자,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우리 TA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강의실로 좀 모아 주시고요. 자, 우선 강의실에서 2교시 수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강의실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1교시 수업이 끝나고 인트로라든지 지역사회 아카데미 쪽으로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TA 선생님들, 학생 여러분들
선생님들 강의실로 모여 주시고요. 제가 함께 우리 아까 전에 수업을 하던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까? 자, 우리 이제 12강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대구 경북의 문화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거 제가 화면 공유할 동안 우리 TA 선생님들은 학생분들 좀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2강에서는 어서 오이소 대구 경북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관광지와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대구, 경북의 문화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러닝에 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잠깐만 살펴볼까요? 음. 자, 대구 경북에는 이렇게 파워풀 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월드가 있다라는 거 선생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어휘들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1교시 때 우리 을겸이라도라는 문법을 통해서 우리 문화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럼 2교시에서는 우리 한국의 의식주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어라든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아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라는 말로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옷, 식, 먹는 것, 자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 저희가 배울 내용들은 한국에 대한 적응, 그리고 정착, 그리고 정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우리 이러닝 교재 개발에 가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네, 우리 그러면 공부를 2교시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강, 14강, 15강에 대한 이야기는 이 러닝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라고요. 자, 14강 한번 보겠습니다. 14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자, 15강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의식주와 언어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의식주 관련 언어 표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1교시 12강, 13강, 14강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복습을 했다면 지금 2교시와 3교시에서는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십니까?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네. 네. 아직,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음, 지금 학생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나요? 네. 아마 지금 아직까지 인트로에 지금 모두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 여러 학생분들은 교실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15강입니다. 자, 한국 생활은 처음이지 중에 의식주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강 의식주 언어 표현 확인 학습, 문화 체험 관련 어휘 확인 학습,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강은 앞서서 13강, 14강에서 배웠던 의식주와 관련된 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속담입니다. 여러분 속담이 뭐예요? 네. 여기 함께 하시는 한국어 선생님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어 선생님들 관용 표현과 속담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속담과 관용 표현의 차이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들. 한국의 속담은 나 관용 표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말들입니다. 우리 자 그런데 속담의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 또는 깨달을 점을 이야기하는 것을 속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관용 표현은 그것이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관용 표현 또는 관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우리는 비유법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직설법이 아니죠. 그런데 속담 같은 경우에는 깨달은 점,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관용 표현은 그것이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외국인 학생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외국인 학생분도 마찬가지 속담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지만 어떻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죄송합니다. 속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는 나 이렇게 안 해야지 또는 나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속담가 중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속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식은 죽 먹기라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죽 아세요? 죽. 네. 외국인 친구들은 습이라고 하면 더욱더 쉽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죽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밥에 물을 엄청 많이 넣어서 밥의 알갱이를 아주 작게 만드는 그것을 끓인 것을 우리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이 따뜻하지 않아요. 뜨겁지 않아요. 식었어요. 우리 식다라는 표현은 차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 딱딱하지도 않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런데 거기에 식었어요. 차가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을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위에 그림에서는 뜨거. 죽을 먹는데 뜨거워요. 그러면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빨리 먹을 수 있을까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빨리 먹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죽이 식었어요. 죽이 차가워요. 자, 그러면 어떻다? 빨리도 먹고 많이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국의 속담의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식은 죽 먹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식은 죽 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은 죽 먹기. 자, 그래서 한국의 속담 중에 죽이라는 식 있죠?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속담에 식은 죽 먹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식은 죽 먹기처럼 매우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나요? 네. 어떤 일이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어. 여러분은 여러분 나라 모국어를 식은 죽 먹기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국의 속담
속담이라고 하고 의식주 중에 음식과 관련된 속담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작은 고추가 맵다입니다. 자, 여러분 고추라는 음식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맵다라는 형용사도 알고 계신데 고추 중에서 작은 고추, 크기가 크지 않은 작은 고추가 어떻다? 맵답니다. 원래 고추가 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 자, 그러면 고추를 먹는 이유가 우리가 맵기 위해서 먹는데 그중에서 작은 고추가 매우니까 고추의 역할, 고추가 자신의 일을 잘 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이야기는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일을 잘할 때 우리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보통 몸집이 작은 사람은 일을 잘 못할 거예요. 또는 어떤 일을 잘 아 안 할 거예요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몸집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보다 일을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니까 고추 중에서도 작은 고추, 그러니까 작지만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모두 다 음식과 관련된 한국의 속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금강산이라는 산은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 어떤 산이 있죠? 네, 한라산이 있고요. 서울에는요, 북한산이 있고요. 전라도에는 우리 지리산이 있고요. 우리 대구 경북에는요. 자, 우리 지난번 시간에 대구 경북에 있는 산 이야기했는데 맞습니다. 팔공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금강산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스 코리아, 그러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가을에도 너무 예뻐요. 봄에도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산에 구경을 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산에 구경을 가려면 먼저 식후경, 그러니까 밥을 먹은 후에 금강산을 구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을 보면 어떻다?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강산을 가고 싶어요. 근데 금강산을 갈 때 배가 고프면 그 아름다운 금강산이 예뻐 보일까요? 아니겠죠. "나 배고파요. 빨리 집에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관심이 간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하하.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도 배가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을 드셨습니까? 아직 안 드셨어요? 네. 메타버스 수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먼저 밥을 먹고 오시거나 먼저 맛있는 걸 좀 먹고 오셔야지 "와, 메타버스가 재밌어요."라고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배가 고파요."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라는 생각만 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배가 불러야 관심이 간다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의식주 중에 식과 관련된 속담이겠죠. 자, 다음 속담 한번 볼까요? 네,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 겨자라는 음식 혹시 아십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는 생선회를 먹을 때 먹는 소스입니다. 외국 일본어로 말하면 와사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어때요? 아주
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매운 겨자를 울면서 먹어야 됩니다. 왜? 왜? 어. 아주 매운 겨자를 울면서 먹어야 되는 건 내가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럴까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 먹으세요. 아주 매운 겨자를 먹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억지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는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는 하고 싶지 않는 일, 억지로 할 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는 일 있으셔요?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자율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것들이 여러분은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식과 관련된 속담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옷이 날개답니다. 여러분, 옷은 의입니다. 의. 맞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옷을 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날개 뭐예요? 날개. 지금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이 사람 뒤에 사람의 모습이 아닌 천사의 가진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날개가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지 훨훨 날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옷이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옷이 날개라서 좋은 옷을 입으면 더 멋있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은 남자분들도 옷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여러분 집입니다. 집은 맞습니다. 주와 관련된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집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부채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그림 한번 보세요. 남자가 들고 있는 것이 물건이 부채라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질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행동을 할 때 한국에서는 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부채를 가지고 계속 바람을 일으켜요. 부채질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불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더욱더 훨훨 타겠죠. 그래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는 의미는 안 좋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안 좋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불이 났으면 좋지 않아요. 맞죠? 안 좋은 상황을 부채질 바람까지 이뤄지니까 더 나쁘게 만들 때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의식 주와 관련된 속담 중에서 주와 관련된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다 한국의 속담 안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속담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의 속담을 중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은 죽 먹기, 작은 고추가 맵다, 그리고
네. 금강산도 식후경, 그리고 울며 겨자 먹기, 옷이 날개다,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의식주와 관련된 속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화 체험 및 종류에 관련된 어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식주 중에 우리가 문화 체험과 관련된 언어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달의 체험입니다. 달에는 한국의 차 문화입니다. 커피 아니고 여러분 녹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를 체험하는 것을 달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선생님 또한 익숙하지 않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무릎을 꿇고 앉다, 다식을 먹다, 차를 우려내다, 차를 올리다, 두 손으로 차를 따르다, 달의 시연을 보다. 여기도 마찬가지 무릎을 꿇고 앉다. 여러분 니은 히읗인가요? 미안해요. 니은 지읒이죠. 선생님이 잘못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모두 다 이러닝 콘텐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방에 들어가셔서 우리 지금 15강 한국의 달의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복 입기 체험입니다. 자, 이런 것도 한국의 문화와 관련이 있겠죠. 속바지와 속치마를 입다, 허리끈을 매다, 옷구름을 매다, 버선을 신다, 마고자를 입다, 두루마기를 입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 한국의 의식주 중에 문화 체험에 속합니다. 자, 단어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은 어디에 있다? 이제 잘 아시죠? 교육 자료방에 가시면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템플 스테이. 그러니까 템플은 절이라는 종교에 가서 머물면서 우리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을 템플 스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불을 드리다, 사찰을 순례하다, 참선하다, 공양하다, 108배를 하다, 명상을 하다, 이런 것들을 단어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물놀이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물놀이의 유래를 배우다, 전통 악기를 연주해 보다, 시범을 보다, 채를 잡다, 장단을 익히다, 전통 음악을 듣다, 이런 것들이 사물놀이 체험과 관련된 어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물놀이 아시나요? 어, 아마 한국에 오랫동안 살고 그리고 한국어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사물놀이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친구들은 아직 사물놀이가 익숙하지 않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물놀이는 악기입니다. 악기.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삶을 노리냐면 네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악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자, 우리 지금 네, 오른쪽에 음 있는 사람 중에 머리에 꽃 같은 하얀색 꽃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상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상수.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모자를 상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악기 이름은 꽹과리라고 합니다. 꽹과리. 자, 그리고 그 옆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악기는 북이라는 악기입니다. 북.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악기는 장구,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악기는 징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꽹과리, 북, 장구, 징 이렇게 네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물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음악, 전통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놀이 체험도 하나의 문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우리 네, 아까 전에 배웠던 단어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 교육 자료방에 가면 보입니다. 사물놀이만 잠깐 볼게요. 네. 여기 여러 가지 한국의 전통 악기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체험 관련 어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 참가 신청을 하다, 문화 탐방을 하다, 시범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다, 체험 행사가 진행되다, 가족 단위로 시청하다, 시범을 체험 행사에 참가하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 체험이 있습니다. 도자기 체험, 한국화 체험, 나전 체험, 인장 체험, 그리고 유물 관람, 한지 공예, 자수 공예, 택견 체험, 장신구 만들기 체험, 그리고 탈춤 배우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는 한국 문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식주와 관련된 체험을 한다면 훨씬 더 실생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시면서 또는 한국에서 공부하시면서 한국에서 일하시면서 한국 문화 에 대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3교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3교시 수업은 한국어 문법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2차 메타버스에서는 OX 퀴즈 레이싱 그리고 OX 퀴즈방은 여러 강을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3교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